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4월 21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최근 그제인가 그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났는데 네. 가입자 수가 이제 11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 감소했고 네. 가이던스도 좀 낮게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제작사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사실 저희가 제이콘 업데이트를 되게 오랜만에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감소하고 있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면 자연스럽게 뭐 극장이나 이런 것들 활성화되면 메가박스가 그동안에 제이콘을 좀 갉아먹었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실적 측면에서 좀 갉아먹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정상화되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좀 아쉽게 됐죠. 보고서 내고 한 이틀인가 후에 네. 넷플릭스 실적 나오면서 이제 같이 좀 그쵸.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회사 자체는 또 올해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잘 잡혀 있어서 작년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넷플릭스로 인한 뭐 체계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외하고 회사가 어떤 계획을 올해 수립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보고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올해는 넷플릭스로 공급되는 게 작년에 2개에서 올해 6편으로 늘어나죠. 네. 작년에 DP랑 지옥을 대흥행을 시켰고 저는 봤는데 혹시 두 분 둘 다 봤습니다. 네. DP는 안 받고 지옥만 지옥만 봤죠. 보셨어요? 그래서 DP랑 지옥이 어쨌든 잘 흥행을 했고 이제 올해는 그 6편으로 늘어날 계획이고요. 이미 첫 번째 지금 우리 학교는 1월 28일에 공개가 돼서 대흥행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좀비물이 이제 우리는 이미 좀 좀비물도 많이 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하거나 좀 뻔할 수도 있는데 학교랑 접해서 또 웹툰 기반이기도 하다 보니까 성공을 잘 시켰고 앞으로 나올 이제 작품들이 정의, 안나라, 수마, 나라, 종이의 집, 그다음에 모범가족, 수리남 이렇게 5편이 남아있고요. 티빙으로는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작품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종이의 집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유명한 작품이고 한국에서 리메이크가 되는 작품이다 보니까 저는 좀 리메이크판에 대한 기대가 좀 큰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넷플릭스에서의 제이컨의 실적이 그 성과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좋았고 DP도 그렇고 그 지옥도 그렇고 화제성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높았죠.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 지옥은 그 패러디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나와가지고 하는 게 뭐 연기금이 패고 막 이렇게 막 글자 붙여서 네, 막 네. 그런 패러디물도 좀 많이 나가긴 했었는데 네.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글로벌 순위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올해 그 넷플릭스 쪽으로 일단 2편에서 6편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일단 볼륨이 커지는 건 담보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좋게 보이고요. 그 OTT로 공급되는 게 요즘에 마진이 좀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잖아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뭐 넷플릭스 하나만 있었다면 지금 뭐 디즈니도 있고 티빙도 있고 뭐 이런 네. 오리지널로 공급해야 하는 그런 경쟁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드라마를 제작해서 만들어서 이걸 납품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훨씬 조금 더 뭐 계약 관계에서 조금 더 좀 올라왔다고 해야 되나 위치가 그러면서 이제 마진도 좀 작품 가격도 좀 잘 받고 저도 얼마 전이었나요? 그 드래곤이었나? 스튜디오 드래곤 쪽 얘기였었나? 이렇게 그 기업 설명을 듣다가 기업 설명이었는지 실적 발표는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그런 협상 테이블에서의 말씀해주신 대로 우위를 조금 더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오리지널도 뭐 오리지널인데 동시 방영이 또 회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상당히 좀 좋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동시 방영은 넷플릭스도 나오지만 동시간대 이제 그 우리나라 채널로 나올 수 있는 이제 동시 방영에 대해서도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제이콘이 이 넷플릭스로 공급하는 작품은 잘하는데 상대적으로 드라마 성과 좀 아쉬워요. 그렇죠. 작년에 딱히 의미가 그러니까 성과가 있었다라는 드라마는 없었던 것 같고 올해도 그 39이라는 그 손예진 배우님 주연이고 기상청 사람들 그 저희 와이프도 엄청 좋아하는 그 송강이 나오는데 송강이 맞죠? 맞죠, 맞습니다. 그 나와서 이제 하는데 처음에는 사실 저도 좀 재밌게 봤는데 개인적인 그런 느낌으로는 뒤에 가서 조금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끌고 가는 에너지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시청률 측면에서는 그래도 성과 출발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작년 4분기 작품들은요, 사실은 썩 좋았던 게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전도연, 류준열 주연의 인간 실격. 광고만 봤어요. 그 다음에 고현정, 신현빈님 주연의 너를 닮은 사람. 이영애, 김혜숙님 주연의 구경이. 뭐 이렇게 해서 공작도시, 한 사람만, 아이돌까지 좀 6편이 있었는데, 캐스팅도 꽤나 빵빵했는데, 저도 이제 즐겨본 드라마는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과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 제이콘 입장에서는 그런 슬롯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JTBC에서 이제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뭐 금토 혹은 뭐 토일 드라마 이렇게 슬롯이 열려서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올림픽이 있어서 좀 편성에서 좀 빠졌던 분들도 네. 있었는데 그래도 뭐 올해는 그런 것들 좀 슬롯이 좀 열리면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게 회사 그 스튜디오 사명을 또 바꿨죠. 스튜디오 랄라블라. 랄라블라? 네, 뭐 아무튼 그 이게 아마 유튜브 스튜디오 이름이었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이름 바꿨다고 들었고 또 3년 동안 뭐 3조인가 2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3년 후에 매출을 그 이제 제이콘 밑에 그 스튜디오 매출을 3조 원 정도로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뭐 이야기를 많이 이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네, 그 넷플릭스의 그런 이슈는 있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메가박스의 리스크가 줄어들고 일단 공급하는 양 자체가 늘어나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또 계속 좀 잘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시청률이라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또 얼마나 잘 공급을 하는지 놀리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펀더멘털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뭐 잘 아시겠지만 크게 방송이랑 극장이랑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방송 부분은 사실 감익이 나오긴 되게 어려운 지금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영화관도 이제는 뭐 더 나빠질 거는 사실 뭐 없지 않을까요? 뭐. 그리고 그 사이에 영화관을 공격하던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아니 요즘 누가 영화관 가냐 넷플릭스 보시는데 넷플릭스가 줄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누가 넷플릭스 보내 영화관 가냐까지는 안 해주겠지만 그런 논리가 좀 약화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코로나 이전보다는 잠깐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시각과 아니면 이제 이자 시작이다라는 그 두 가지가 약간은 좀 공존하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똑같은 결론일 수 하겠지만 결국엔 실적으로 이런 노이즈들을 얼마나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STI입니다. 일단 회사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최근 분기별 손익을 보시면 20년도 12월, 그러니까 20년 4분기, 21년 1분기를 저점으로 21년 2, 3, 4분기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으로도 보시면 매출액은 이제 제일 잘 나왔을 때가 한 3,200억 정도가 약간 캡이라고 해야 될까요? 캡이 되어 있고 영업이익도 보면은 16년도부터 한 평균 한 200억대 중반, 뭐 잘 나올 때는 300억, 또 안 나올 때는 한 150억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회사인데 인상 깊게 봤던 거는 21년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 매출액이 3,200억이면 제일 잘 나오는 수준이었는데 21년도 4분기 매출액이 1,377억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 회사는 그 C.SS를 CCSS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중앙약품 공급 시스템이라고 네. 이제 하는데 이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장 이런 팹을 건설할 때 가장 앞단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유틸리티 설비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아마 센트럴 케미컬 서플라이 시스템 네, 그래서 네, 네. CCSS.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거죠. 우리 막 맨날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일본이 뭐 PR을 공급을 하니 안 하니 뭐 그다음에 씻어내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화학약품이 엄청 다양하게 이제 쓰이는데 반도체 제조 공장에는 네. 그거를 이제 각 웨이퍼들한테 전달해 줘야 되니까 우리가 다른 뭐 공장이나 이렇게 쓰는 큰 파이프가 아니라 세밀한 좀 배관들이 엄청 많이 필요한 거죠. 약품들마다 다 섞이지 않게 따로따로 가야 되니까 그걸 중앙에서 관리하고 그거를 이제 해주는 일종의 배관과 그 배관을 분류해주는 이런 시스템까지 같이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이제
몇 가지가 있죠. 뭐 한양 ENG, 그 다음에 STI, 성도 ENG, 뭐 신성 ENG, ENG 이름이 이제 엔지니어링을 이제 ENG라고 보통 하니까 네. 이런 회사들이 거의 같은 업을 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의 이제 고객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나 하이닉스의 반도체 사업부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팹 건설 시에는 거의 뭐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네. 그런 범용 유틸리티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 매출액의 한 90% 정도를 현재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니까 고객사가 투자를 시작을 하면 이쪽으로 이제 수주가 넘어오게 되고 이제 그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분기별로 나오는 수주 잔고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요것만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21년도 기준 매출액 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달성을 했고 22년도에는 현재 한 4천억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한 10% 정도로 매출과 이익 모두 창사 이래 최대 실적 갱신이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21년도 실적을 이끌었던 거는 삼성전자 P3가 좀 이끌었다면 23년도에는 P4와 미국 오스틴 그런 공장이 회사 성장의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P3 같은 경우가 이제 평택에 있는 뭐 반도체 공장인데 기존 P2 대비해서 거의 1.5배, 2배 가량의 사이즈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처음에 삽을 다 떠서 건물을 지으면 그 안에 이제 클린룸을 세팅하고 이런 CCSS 같은 것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는 이제 삼성전자가 보고 그때그때 전략에 맞춰서 여기는 뭐 파운더리 넣거나 여기는 디램을 넣거나 랜드를 넣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번 분기에 넣거나 뭐 전략적으로 다음에 넣거나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P3가 워낙 대규모 사이즈였기 때문에 3분기에 이게 반영이 된 거고 올해 이제 실적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3분기, 그러니까 P3만 가지고 올해 실적을 지금 예상 실적이 나온 거거든요. P4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거의 P3랑 비슷한 규모인데 24년에 들어갈 거다라고 일단은 예상을 해 놓았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땡겨지면은 만약에 올해 실적에 애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창 이제 미국에 얘기가 나왔던 테일러의 추가로 건설되는 팹, 그 다음에 이제 오스틴도 증설을 할 거고 이런 것들도 일단은 올해는 실적을 잡아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정이 어떻게 뱉느냐에 따라서 조금씩만 땡겨지면은 올해 잡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업사이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분기별로 수주 잔고 보시게 되면 좀 큰 의미 있는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19년도 2분기에 한 1675억 원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번 탁 튀었다가 그 뒤로는 잔고가 계속 줄었거든요. 근데 21년도 3분기에 수주 잔고가 1927억 원으로 아마 사업보고서 낸 이래로 가장 높았던 걸로 보여지고 4분기는 약간 줄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주 잔고가 이제 점점 매출화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올해 매출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4천억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사업 모델이 그렇게 어렵지 네. 않고 좀 심플해가지고 네. 이제 뭐 근데 이제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보너스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CCSS가 매출의 90%인데 이제 추가로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은 이제 잉크젯 장비. 네, 네. 맞아요. 잉크젯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리플로우 장비 같은 이제 그 다른 이제 CCSS만 하는 회사들보다 밸류가 지금 좀 더 높은데 그 이유가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장비주랑 그런 유틸리티 회사의 중간적인 성격, 그러니까 장비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런 유틸리티로 돈을 벌어서 이런 장비들이 만약에 안착이 잘 된다면은 회사의 성장에 다음 이제 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KCC인데 KCC는 B2C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아는 거죠, 그죠? KCC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분야가 이제 건자재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모멘티브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엄청 크게 들어왔죠. 모멘티브는 이제 글로벌 회사인데 이제 실리콘과 원래는 쿼츠를 하는 회사였는데 쿼츠 사업 부분은 원익 QNC한테 쪼개서 팔았어요. 그래서 실리콘 사업 부분만 이제 KCC가 가지고 있고 이쪽을 기존에 KCC가 하던 실리콘 사업부를 합쳐버리면서 이제 자회사로 들어가 있고 자회사 지분율이 이제 그 전에는 그 펀드랑 같이 갖고 펀드랑 있었죠. 같이 들어있다가 이번에 이제 펀드에서 조금 더 사오면서 거의 한 80%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향력이 크죠. 근데 모멘티브 때문에 작년 4분기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좀
빠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실적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일이고 했었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그 전에 모멘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의 스페셜리스트니까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었는데 그 중에 범용제들을 생산하던 공장에서 범용제를 줄이고 스페셜티로 생산하기 위한 이제 전환 단계여가지고 3분기에 약간 반영이 됐고 4분기가 대부분이 이런 공사가 아니라 생산 중단이라든지 아니면 변환에 대한 비용이 들었고 1분기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비용은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도 이제 다시 원활하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4분기가 일회성이 되었던 거는 모멘티브의 그런 변환 때문이었고요. 본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실리콘 쪽은 워낙 이제 따박따박 좋으니까 그 전에 실적 정도, 3분기 실적 정도를 기대하면 될 것 같고, 본업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워낙 좋아요. 요즘 모든 건자재 회사들이 다 뉴스에도 나오지만, 특히나 이제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은 그건 것 같습니다. 단열재.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신형에서 벽산에 관한 리포트도 나왔지만, 이제 법에서 그 전에 사용하던 우리가 아이소핑크, 그러니까 유기 단열재 사용을 이제 금지하고 창구에서 무기 단열재로 사용을 하도록 법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글라스홀이라고 해서 이제 유리에서 뽑아내는 성분이죠. 그 말 그대로. 그거를 이제 솜처럼 뽑아낸 다음에 그 단열재로 넣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생산하는 데가 지금은 이제 KCC랑 벽산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관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벽산이 한번 뿜었었고 KCC는 뭐 워낙 회사가 크니까 그 사업부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짜 그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KCC 글라스 쪽으로 다 넘겼죠. 그렇지만 이제 창호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리모델링 이제 창호 교체를 하려면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이제는 LG가 아니죠. LX 하우시스를 할지 뭐 KCC를 할지 뭐 이렇게 몇 가지를 고민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근데 그만큼 결정력이 높아가지고 PVC가 상승하고 있지만 그거를 거의 다 이제 전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꾸준히 좋고 이제 그나마 좀 덜 좋았던 게 도료 페인트 쪽이었는데 그쵸. 네, 이쪽은 워낙 지금 유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약간 따라가는 게 좀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작년에 이제 거의 BP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거 이상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더 이상 까먹지 않는 산업이 된다는 게 그게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잘 그런 안 것들. 나갔던 것도 있었는데 뭐 좀 그래도 올해는 해소되지 되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선박도료도 요즘에 수주 엄청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레깅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선박에서도 다 만들고 페인트는 제일 그쵸, 마지막에 그쵸. 칠하니까.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생산량 매출액 그거는 이제 조선사의 매출액을 보면 되잖아요. 매출액이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쪽 물량,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물량, 건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건설용 페인트는 경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KCC는 좀 다른 작은 회사들에 비해서 인건비도 비싸고 좀 더 고급 제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좋고 4분기에 일시적으로 빠졌던 게 모멘티브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면은 1분기에 좀 화려하게 다시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KCC가 뭐 여러 가지 반도체가 아니라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뭐 현대중공업도 있고 한국의 버크셔라고 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그런 지분 가치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투자를 참 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 좀 지금같이 시장이 좀 업다운이 심할 때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 아닐까 합니다. 이게 예전이랑 좀 회사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전에는 뭐 약간 종합 건자재 회사라는 네. 타이틀이 좀 어울렸다면 지금은 이제 종합 정밀 네. 화학 회사 뭐 이런 그게 이제 모멘티브가 없을 때는 사실은 뭐 빵꾸 날 회사는 아니지만 앞으로 크게 성장이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할 때도 그 자산주라고 볼 수 있었는데 모멘티브가 어쨌든 글로벌리 실리콘에서는 1등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가지고 그쪽에서 성장을 파면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더 네. 좋아지는 게 아닌가. 전에는 뭐 이제 뭐 건자재, 뭐 도료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뭐 좋게 막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어느 정도의 틀 안에서 약간 네. 변동이 이렇게 있었다서 회사 전체 성장성이 조금 아쉬웠다면 모멘티브 인수를 통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이제 성장성 부분도 좀 어느 정도 기여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래서 하지 않을까 네.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시장이
그러니까 좀 종목 장세인 것 같아요. 갖고 계신 좋은 그러니까 자기 들고 있는 종목도 잘 가면 시장이 좋은데 또 반대인 종목 들고 계시면 좀 소외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잘 버티시고 다음에 그러게요. 마치 사실 오늘 수출도 나왔는데 저희가 아직 업데이트를 못해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20일까지 나왔는데 또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와서 이게 그러게요. 유가가 좀 내려와야 되는데 유가가 여전히 100불 이상대 유지되고 있어서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잘 나는 회사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또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언제나 어렵지만 어쨌든 뭐 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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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